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멈춘 것은 아니고 저희 연구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에어리님의 이제 에어리님이 막 익스텐션이 막 길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좋은 비디오 중에 하나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굉장히 가느다라고 끝에 이제 어떤 주머니가 달린 이런 구조가 굉장히 길게 연장이 되고 그래서 또 타겟 세포를 만나서 전달이 되기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제가 했냐면 사실은 지금 이 비디오에서는 지금 이 몇 가지 세포가 지금 세포만 선택적으로 지금 염색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 주변에 다른 세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빈 공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굉장히 꽉 차 있는 공간인데 어떻게 그 꽉 차 있는 공간 사이에 이렇게 가느다란 형태의 것이 막 길게 만들어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특정 타겟 그 세포를 찾아서 전달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한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에어리님의 연장된 그런 그 모습들을 각각의 것들을 이렇게 막 딱 그려서 이제 모아본 건데요.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가느다란 것들이 스스로 이렇게 연장이 돼서 스스로 타겟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유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다른 종류의 세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세포가 그렇게 마구 자유롭게 아주 뭐 비교적 자유롭게 세포 표면에서 막 움직일 수 있는 세포가 있을까? 사실 그럴 수 있는 세포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 중에 할 수 있는 것들은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그 염색된 세포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는 대식세포라고 불리우는 매크로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식세포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뭐 세포, 피부 표면이나 뭐 사실 피부 말고도 그 거의 모든 기관에 다 존재하는데, 얘들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감시를 하다가 외부에서 어떤 그런 외부에서 뭐 단백질이 아니고 뭐 박테리아 뭐 그런 것들이 침입을 하면 그것들이 이런 세포가 그것을 가서 발견하고 찾아서 어, 집어삼켜서 제거하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그래서 죽이고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 세포들이 살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죽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대식 세포는 면역 작용을 하는 세포입니다. 근데 이 세포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자유롭게 세포 표면을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면역세포가 돌아다니는 그 경로를 따라 그린 건데요. 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에어리님이 그 연장되는 형태의 것과 굉장히 그 모습이 유사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설을 세운 것은 이 에어리님이라는 게 기다란 구조가 연장될 때 이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가설을 처음에 세웠고요. 그 당시 이 가설을 세울 땐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면역세포가 이런 신호 전달에 관여한다는 내용은 뭐 기존에 전혀 알려졌지 않았던 것들이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얼토당토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이제 그게 뭐 주로 그게 이제 반응이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번 그 가설을 테스트해 보겠다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게 이 녹색은 그 노란색 그 염색 세포예요. 아까 그 에어리님을 만들어내는 세포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대식 세포. 이 두 가지 세포를 동시에 서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레이블링을 한 다음에 여기 타임랩스를 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에어리님이 이렇게 연장이 될 때 이 대식 세포가 언제나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식 세포가 이 에어리님의 끝에 있는 이 주머니 같은 것을 이렇게 약간 잡아삼킨 후에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매크로페이지가 이 에어리님을 당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대식 세포가 움직이는 경로대로 이 에어리님이 익스텐션이 된다, 연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두 세포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인터랙션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에어리님 필라멘트고 이게 에어리님의 베지클 그 주머니죠. 그래서 이제 표면을 렌더링으로 이제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필라멘트가 있고 그 에어리님 끝에 있는 주머니가 있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대식세포고요. 이제 대식세포의 표면을 또 렌더링을 하니까 아까 그 주머니가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주머니가 어디 갔는지 보기 위해서 이 대식세포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들어가니까 그 에어리님의 주머니가 이 대식세포 안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 대식세포가 그 에어리님의 주머니를 잡아삼킨 후에 그 상태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끌고 다니다가 타겟세포가 나타나면 거기 위에 떨어뜨려주고 간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찾아낸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 대식세포가 정말 에어리님을 연장시키는데 되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 대식세포를 없애면 에어리님이 연장이 안 돼야 되겠죠. 위에 그 가설이 맞다면.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한 건데요. 이 그룹은 그 대식세포를 없앤 거예요. 그 유전학적으로 없앴고 여기는 컨트롤은 여전히 있고요. 그러면 서로를 비교를 해보면 대식세포가 있는 경우에는 에어리님들이 이렇게 연장이 막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화살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에어리님을. 그런데 에어리님, 그러니까 마크로페이지 대식세포를 없앴더니만 그런 에어리님의 형성이 완전히 저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대식세포 굉장히 에어리님을 만드는 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에어리님이 어떤 그 줄무늬를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제가 이 대식세포가 에어리님을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 대식세포가 없으면 그 줄무늬 패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가 가설을 당연히 대식세포가 줄무늬 그 에어리님을 만드는데 중요하니까 그리고 에어리님은 줄무늬를 형성하는데 중요하니까 대식세포를 없앴더니만 당연히 이 줄무늬 형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 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이런 실험군에서는 이 검은색 염색 세포가 여전히 이 노란색 세포들과 섞여 있는 것이 섞여 있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식세포 굉장히 에어리님의 연장에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이 어떤 그 줄무늬 패턴을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세포를 전부 다 서로 다른 색깔로 이제 스테이닝을 해서 이제 그 셋 사이의 그 어떤 관계를 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녹색은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염색 세포, 에어리님을 만들어내는 세포고, 이 파란색은 대식 세포고요. 에어리님을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포고, 그 다음에 이 자주색 세포는 이 에어리님의 타겟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플레이를 하면 에어리님이 연장이 되고 있죠. 매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잡아당기고 있고요. 막 잡아당기다가 이 주머니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있는 이게 타겟세포인데 이 타겟세포 표면에 떨어뜨려 주고 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떨어뜨려 주고 이 대식세포는 원래 자기의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떨어뜨려 주는 순간 에어리님의 연장은 이제 거기서 멈추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식세포가 이런 그 에어리님의 주머니를 이 시그널을 보내는 세포에서 받는 세포까지 실제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 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는 여전히 이 대식세포가 이런 세포 간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거 역시 굉장히 처음 발견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을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세포인데 거기에 이제 주머니가 있죠. 주머니를
대식세포가 삼키고 그리고 대식세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 에어리님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타겟세포의 표면에 이 대식세포가 이 주머니를 떨어뜨려주고 대식세포는 떠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신호를 주는 세포에서 받는 세포까지 정확하게 신호 전달 물질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찾아낸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런 새로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 발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몇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지금 저희가 발견한 에어리님을 통한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이게 굉장히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대식세포가 그 안에 자기의 원래 역할을 또 대식세포가 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새로운 발견이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냥 그 지브라피쉬의 그 염색세포에서만 벌어지는 거라면 그러면 되게 재밌는 발견이긴 하겠지만 그럼 뭐 그것은 그냥 몇 가지 예외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에어리님과 같은 구조가 다른 세포에서도 존재하는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표피세포, 이제 케라티노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표피세포에도 그런 비슷한 구조가 존재하고 근육세포에서도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다른 종류의 면역세포인데 면역세포에서도 이렇게 길다란 방식 그 에어리님과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지만 실제로 세포 사이에 이런 에어리님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세포 간에 정확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리님과 비슷한 구조의 그런 실과 같은 세포 구조로 신호 전달하는 것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다른 그 동물과 동물 시스템에서도 많이 발견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은 뭐 치킨 엠브리오, 그 닭의 발생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정말 재밌는 것은 이게 지금 암세포인데요. 이 두 가지 노란색이 이제 암세포를 염색한 건데 암세포 사이에도 이렇게 실과 같은 구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아마도 암세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이 돌기 실과 같은 구조로 서로 에어리님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암세포가 서로 더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증식에 필요한 신호를 서로 이것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현재 연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억제를 하면 암세포가 더 발달하거나 암세포 전이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그 신호 전달의 메커니즘이 최근에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암 치료에 대한 그런 그 접근 방법으로 고려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새롭게 알려진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런 에어리님이나 이런 길다란 세포 같은 실 같은 구조를 통한 신호 전달을 막을 수 있거나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가 된다면 우리가 뭐 암과 같은 질병을 정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이고요. 사실 좀 쉽게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능력이 거기까지가 안 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